물질 중심의 서구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교구별로 팀을 나눠 전도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단 JMS가 교도 간 합동 결혼식인 축복식을 통해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축복식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대표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한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개인 SNS에 글을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한국교회연합이 15일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동안의 한국 선교의 흐름을 짚고 앞으로 진행될 선교 방향을 살폈는데요. 이번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선 비서구권의 기독교 인구 증가로 새로운 선교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기독교는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많은 국가의 기독교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서양의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등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구 방식 그대로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권 기독교는 갈수록 침체하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비서구권 국가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커지며 큰 돈을 지불하는 기존의 선교 방식이 한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미국 해외사역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유럽과 북미에는 8억 명, 비서구권에는 17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서구보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며 새로운 선교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KWMA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이를 열어 한국의 선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적인 흐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비서구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구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가 나왔을 때에 여태까지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선교적인 패턴대로 선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엔코이에서는 대안으로 현지인과 동행하는 동반자 선교가 강조됐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답을 알려주는 형식의 선교가 아닌 현지인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런 전략으로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된다면 각 여러 나라들과 여러 형편들이 다른 그런 지역에서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침체된 한국 선교를 변화시킬 선교 방안을 트랙 모임이라 불리는 주제별 소그룹 토론에서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선교, 여성 선교사, 전방 개척 선교 등 10가지 트랙 주제별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통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교단에 속해 있지만 교단 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뵙는 자리가 돼서 또 이제 여러 좋은 생각들이 나오지 않겠나. 한국의 선교 흐름을 짚어보고 선교 전략을 세우는 세계 선교 전략 회의는 16일 폐회에 맞춰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교계의 코로나로 주춤했던 전도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만 성도 달성을 목표로 전도 청백전이 진행 중인데요. 팀별로 다양한 전도 방식을 선보이며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한 성도들이 전도하며 느낀 간증이 교계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청색옷을 맞춰 입은 성도들이 한쪽 편에선 찬양을, 다른 편에선 교회 이름이 적힌 물티슈를 나눠줍니다. 주민들에게 나눌 부침개도 붙입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은 부침개를 먹으며 결심 기도를 하고 머리를 다듬으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경청합니다. 토요일마다 서울 후암동 재래시장에서 노방전도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5만 전도 목표로 해서 용산 3교구가 특별히 과거에 전도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미용 무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부침이 봉사, 찬양 봉사하고 또 여러 아주 총동을 합니다. 연락처 적은 거를 우리가 이제 몇 분이 서로 이렇게 논아가지고 전화 신방 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끔 너무너무 기쁘죠.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고 있으면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4월부터 5만 성도 달성을 목표로 전도 청백전을 벌여왔습니다. 교회 소속 교구를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백팀은 관악, 구로, 금천 등 7개 지역, 청팀도 마찬가지로 강서, 마포, 서대문 등 7개 지역이 각각 팀을 이뤘습니다. 팀별로 출정식을 갖고 커피차, 노방전도, 릴레이 금식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붕의 파도를 타기 위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일 기준 100팀 1,673명, 청팀 1,877명으로 청팀이 다소 앞선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복음 전달에 거침이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3년간 전도를 못했던 100팀 김미자 권사는 올 상반기에만 108명을 전도했습니다. 인맥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식당이든가 이불집이든가 모든 데 가면요. 비싸든 싸든 다 팔아줬어요. 팔아주면은 그 사람들 고마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죠. 또 그냥 나는 내 100명 전도 한다고 하나님께 선포했기 때문에 100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100명 한 것뿐이에요. 청팀의 한명순 권사도 40명을 전도했습니다. 관계 전도에 중점을 두고 모임에 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나 열심히 찾고 전했던 게 결실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잘 따라오시고 그러시죠. 낯선 자리에 가면 왜 하나님 왜 나 여기다 보내주셨지? 여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나 하고 한번 대화 중에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새신자 중에는 코로나로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 돌아온 성도들도 많습니다. 다니다가 말고 그러다가 교회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 일 해가지고 천국까지 가야죠. 전도 청백전은 상반기에 총력 전도, 하반기에 정착에 주력합니다.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전도,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에 이르는 부흥의 역사가 전도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 주춤했던 전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단 JMS 내부에서 교도들끼리 결혼해 2세를 낳고 교리와 교주에 충성하는 가정을 만드는 부서로 알려진 가정국을 앞서 굿TV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JMS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국을 더욱 키우는 사이 이를 위한 교도 간의 합동 결혼식, 이른바 축복식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JMS에서 교도 간의 합동 결혼식을 뜻하는 축복식. JMS에서는 이 축복식을 위해 일정 나이가 된 남녀 교도들을 매주 주말마다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본부로 모읍니다. 축복식은 JMS 교도끼리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일명 가정국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A씨는 약 10년 전 매주 주말마다 월명동에 모였던 800명의 청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해 성혼식을 치른 350쌍의 커플 중 한 쌍이 됐지만 이때 만난 남자 교도의 폭력으로 끔찍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물건을 이제 집어던지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냥 손찌검이 축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화 몇 마디만 하고 예식구 담당자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네가 남자 비위를 잘 맞춰라. 빨리 같이 일단 살아라. 이제 혼인신고도 빨리 하라고 시키거든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 아무런 검증 없이 맺어지다 보니 축복식이 끝난 이후에도 그 피해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JMS는 가정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A씨는 전합니다.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음 잡고 시킨 일을 하라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이혼이 자유로우면 그 가정국 체제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서로가 이미 더러워졌는데 다음 기수 때 참여 못하고 이혼한 가정국으로 평생 혼자 살든지
뭐 장년부가 돼야 된다는 싸우는 가정국들 많다고. JMS 실태를 보도한 투데이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축복식을 진행한 인원은 15,000쌍 이상이며 올해도 축복식 11기를 진행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축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선 1인당 약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축복식 자체를 통한 경제적 착취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축복식으로 가정국이 커질수록 JMS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또 다른 분석입니다. 경제적 능력, 포교 활동 이력, 교리와 교주에 대한 충성심 등을 파악해 JMS에 충실하고 더 많은 돈을 헌납할 커플을 경쟁하듯 만든다는 축복식. A씨는 교주 정명석이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신앙스타 안에서도 외모로 등급을 나누고 축복식을 통해 가정국과 가정국이 되지 못한 교도들을 나누는 등 JMS가 경쟁과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학력, 직장, 가족관계, 뭐 신체, 뭐 체중 다 적어가지고 정명석이 JMS 선례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선생에 대한 심정이 다르다. 가정국이랑 장년부랑 완전 계급 사이였기 때문에 차별이 만연했었고 이성 타락한 거랑도 당연히. JMS 탈퇴 후 7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극심한 우울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는 A씨. 현재는 JMS를 떠났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JMS에 바쳤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국내 최대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1년 앞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추모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한 조형물을 제작하는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추모 공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로 세로 2m, 높이 4m의 고흥석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조각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내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밝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선보인 이 조형물은 추모객들의 기도 공간이 될 빛이 된 십자가입니다. 올해로 창립 19주년이 된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는 조형물 제작과 함께 최근 일부 시설을 교체하는 등 20주년을 앞두고 추모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추모공원을 방문하시는 유족과 추모객들에게 더욱 좋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빛과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안식처로서의 추모공원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화사업으로 출발한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19년간 총 10개 동 4만여 기의 봉안 능력을 갖춘 기독교계 대표 추모공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2년마다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기독교 장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예배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육신의 죽음 앞에 슬픔을 겪고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납골당으로 자리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 믿음이 이 땅의 목적을 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편 재단 측은 이날 예배를 통해 협력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상작은 추모공원 내부에 전시되며 또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이란 제목의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SNS 등을 통해 이슬람 사원 관련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이 일간지에 성명문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27일 올린 글에서 이슬람교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며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일 뿐 혐오를 멈춰달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 교연은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이 기독교에 대한 폄훼와 이슬람에 대한 무지가 담긴 글을 올렸다며 이슬람과 기독교가 뿌리가 같다는 망언을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연은 또 사원 갈등을 기독교의 반감으로 표현하며 종교 분쟁으로 규정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한 대연동 주민들을 돕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 및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14일 순복음 참사랑 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전북 14개 시군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 그리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등 여러 현안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전통을 이어왔으니까 금년에도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복절 연합예배는 전북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8월 13일 군산 드림교회 비전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15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1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이 최근 시운전을 시작한 데다 국민들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언론에 대응 계획을 설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15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첫 브리핑에서 허균영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은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수년간 보류됐던 교통비가 최근 전국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하반기에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대구와 울산시는 지난 1월 4년여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4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1,000원 상승했습니다. 대전과 광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이 상향 조정되며 전라북도는 늦어도 9월까지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르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레일, 경기도 등 수도권 정책기관과 함께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올 초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주 유엔 대표부에 따르면 이자영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임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빠짐없이 재판관에 진출시켰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커다란 크기의 북한 신형 무인기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39분께 북한 평안북도에 위치한 방현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용 무인기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의 날개폭은 약 35m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같은 비행장에서 포착됐던 20m짜리보다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지금까지 포착된 것 중 최대 크기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BBC가 식량이 부족해서 이웃이 굶어 죽었다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BBC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3명을 비밀리에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웃들이 굶어서 죽거나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자살 혹은 죽으려고 산으로 간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학자 피터 워드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폐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아직 전면적인 사회 붕괴나 대규모 아산은 아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으로 급감한 농업 생산량을 회복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로이터 통신은 키이우 경제대학 보고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와 보리, 밀 등은 2040년이 돼야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옥수수와 호밀, 귀리 등은 2050년이 돼야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곡물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오데사 등 흑해 항구를 봉쇄했고 이는 세계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다면 가격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석유 수요가 오는 2028년쯤 거의 멈춰 2020년대에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현지 시간 14일 2023년 중기 시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IEA는 세계 석유 수요는 석유화학 및 항공 부문에 힘입어 2028년에는 하루에 1억 57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티비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이 빨라지고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효율, 기술의 발전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남미 칠레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해 병상 부족으로 영유아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칠레 보건부는 언론 설명 자료 등을 통해 학교 시설을 비롯한 밀폐 공간에서 5살 이상 어린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실제 최근 몇 주 새 폐렴과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는 영유아들이 급증했지만 병상이 포화 상태라 일부 영유아 환자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날이 더워지겠는데요. 전국의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27도, 대구 31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매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치의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첫 브리핑에서 정부의 설명은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정화하겠다고 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찰단이 제대로 현장을 파악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향후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